안녕하세요. 신분세탁입니다. 오늘은 모건 하우절이 지은 돈의 심리학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돈에 대한 관심이 많은 분들에게 이 책은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책은 돈에 대한 이야기를 단순한 관점으로만 살펴보지 않았습니다. 저자는 돈의 감정적인 측면을 중점적으로 다루어 더욱 흥미를 끌게 시작합니다. 그런 후에 책은 돈에 대한 이야기를 메시지와 함께 풀어나가는데, 이는 돈에 대한 심리적인 면에 초점을 맞추어 생각을 하게 합니다. 이 책의 주요 메시지 중 하나는 돈은 단순한 화폐가 아니라 우리의 삶과 감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돈을 통해 우리는 안정과 보안, 그리고 사회적 지위를 얻을 수 있지만 돈으로 인해 우리의 욕망과 탐욕도 자극받게 됩니다. 돈이 인간이 생각하는 행동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알게 되면 우리는 돈을 통제하는 방법과 적절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주요 메시지는 돈을 부정적으로만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돈은 우리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돈을 통해 꿈을 실현하고 사회적으로 성공하며 자신의 가치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돈은 가치관과 목표를 달성하는 도구로 사용됩니다. 이 책은 돈에 대한 시사점으로 우리에게 자존감과 자긍심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돈은 우리의 인격이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며 돈이 우리를 통제하게 되면 안 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우리는 돈과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인간적인 가치와 목표를 추구해야 합니다. 그 중에 한 내용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돈의 심리학 내용 중 부자가 되는 것과 부자로 남는 것에 관련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모건 하우절은 20개의 흥미로운 스토리를 전하고 있는데요. 그중 릭 게린의 이야기가 대단히 인상 깊었습니다. 워렌 버핏은 부자로 남았고 그의 친구 릭 게린은 사라졌습니다. 릭 게린은 40년 전 워렌 버핏과 찰리 먼거의 투자 단짝이었습니다. 버핏과 먼거, 게린은 공동으로 투자를 하고 사업을 맡길 매니저 면접도 함께 해보았습니다. 그러던 게린은 사라져버렸습니다. 버핏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찰리와 저는 늘 우리가 믿기지 않을 만큼의 부자가 될 거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부자가 되려고 서두르지 않았어요. 결국 그렇게 될 거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게린 역시 우리 못지않게 똑똑했지만 그는 좀 서둘렀던 거죠. 릭 게린은 버핏 먼거와 무엇이 달랐던 걸까요? 그는 1973년부터 74년까지 이어진 경기 하락 때 대출금을 사용해 투자금을 늘렸습니다. 이 2년 동안 주식시장은 거의 70% 하락했고 게리는 추가 증거금 납부를 요구받았습니다. 게리는 갖고 있던 버크셔 해서웨이 주식을 주당 $40도 안 되는 가격에 버핏에게 팔아야만 했습니다. 릭 게인은 부자가 되었지만 부자로 남지는 못했습니다. 먼거와 버핏, 게리는 부자가 되는데 똑같은 재주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버핏과 먼거는 부자로 남는 재주까지 갖고 있었죠. 시간이 지났을 때 가장 중요한 재주는 바로 이것, 부자로 남는 것입니다. 아직 저도 성공과 부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이러한 메시지를 통해 저도 성공과 부를 위해 노력을 하고 있지만 릭 게린처럼 서두르지 않으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부자가 되기까진 험난하고 먼 길이 있습니다만 그걸 유지하고 부자로 남는 재주는 항상 제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항상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신분세탁이었습니다.